전남 고흥 앞바다. 새벽에 나간 배가 돌아오면 잡아온 생선을 마을 사람들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상자에 담습니다. 곧바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렸거든요. 우리 바다에서 잡은 건데 우리는 맛도 못 봤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그랬습니다. 그 생선이 뭐냐면요, 갯장어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모라고 불러요. 일본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생선이라 우리 남해에서 나는 걸 거의 다 사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교토에서 1000년 넘게 이어진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별명이 아예 하모 축제예요. 그런데 이 귀한 걸 이제 우리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생선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왜 일본이 그렇게 탐냈는지, 그리고 왜 여름에만 먹는지까지 다 정리되실 거예요. 이 생선 이름부터가 좀 사납습니다. 갯장어. 갯가에 사는 장어라는 뜻인데요. 앞에 붙은 갯이 사실은 개예요. 개처럼 문다는 겁니다. 실제로 입을 벌리면 단검처럼 생긴 이빨이 줄지어 있어요. 어부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이 녀석 입입니다. 한번 물리면 손이 성치 않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 이름이에요. 하모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말로 문다는 뜻인 하무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개처럼 문다고 갯장어, 일본도 문다고 하모. 바다 건너 두 나라가 이 생선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사납게 물었으면 이름이 이렇게 붙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나운 성질이 사실은 이 생선이 맛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먹성이 좋으니 여름 내내 부지런히 먹고 그만큼 살에 기름이 차오르거든요. 그렇게 사나운 생선을 교토 사람들은 1000년 넘게 여름마다 먹어왔습니다. 교토에 기온마츠리라는 축제가 있어요. 869년에 시작됐으니까 1150년이 넘었죠. 원래는 돌림병을 물리쳐달라고 지내던 제사였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여름 축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교토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요. 하모 축제. 축제 기간에 하모를 하도 많이 먹어서 붙은 별명입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내려고 이 생선을 먹는 풍습이 자리 잡은 거예요. 교토 시내 마트에 가면 지금도 하모가 반찬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모의 상당수가 우리 남해에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사갈 만큼 특별한 생선이라는 건데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장어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잖아요. 수아 씨가 이 헷갈리는 장어 집안을 정리해왔어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리세요. 우리가 장어라고 부르는 게 사실 4종류예요. 먼저 뱀장어, 흔히 민물장어라고 하죠. 바다에서 태어나서 강으로 올라와 사는 애고요. 사철 내내 먹는 보양식이에요. 두 번째가 붕장어, 일본말로 아나구죠. 회로 많이 먹는 그 장어예요. 세 번째는 꼼장어, 정식 이름은 먹장어인데요. 눈이 퇴화해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장어 집안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갯장어. 이 넷 중에 딱 하나, 여름 한철에만 제맛이 나는 게 갯장어예요. 겨울에는 제주도 남쪽 깊은 바다에 내려가 있다가 날이 풀리면 우리 남해 연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앞바다로 찾아오는 손님인 거죠. 가격도 넷 중에 제일 셉니다. 붕장어의 3배쯤해요. 여름 한철에만 나는 데다 손질에 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갯장어를 먹는다는 건 1년 중 딱 이맘때만 열리는 문을 통과하는 셈이에요. 3배라니?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잡길래 그렇게 귀한 걸까요? 이 조업 현장이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갯장어 잡는 마을은 전남 고흥하고 여수예요. 고흥의 하도라는 작은 섬, 여수의 경도 같은 곳이 유명하죠. 5월이 되면 이 마을엔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녀노소 다 붙어서 낚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미끼가 뭔지 아세요? 전어예요. 우리가 가을에 구워 먹는 그 귀한 전어를 미끼로 씁니다. 갯장어가 얼마나 값나가는 생선인지 여기서 딱 나오죠. 전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냄새를 잘 맡는 갯장어를 끌어들이거든요. 여기에도 요령이 있어요. 미끼를 살에 꿰면 물속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뼈에 걸어야 오래 버팁니다. 이걸 한 통에 100개씩 40통을 준비해요. 4000개예요. 그렇게 이은 낚싯줄 길이가 20km입니다. 나리 씨가 말한 그 4000개를 부부가 둘이서 답니다. 갯장어 잡이는 거의 다 부부가 짝을 이뤄요. 배가 어장에 도착하면 아내가 미끼를 바다로 던지고 남편은 아내가 던지는 속도에 맞춰서 배를 몹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자가 어긋나면 줄이 엉켜버리거든요. 수십 년을 같이 한 부부라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뭉클했던 장면이 따로 있어요. 미끼를 다 놓고 나면 갯장어가 물기를 1시간쯤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때 마을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한학을 모입니다. 그러고는 다 같이 저녁을 먹어요. 집에서 가져온 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인 장어라면을요.
물론 배를 띄워놓고 간격을 벌려야 줄이 안 엉킨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밥을 먹는 풍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밥상이라니 상상만 해도 근사한데요. 그런데 이 고흥이라는 동네에 힘으로도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맞아요. 고흥에 이런 말이 있대요. 고흥 가서 힘 자랑하지 마라. 박치기로 유명한 씨름 선수 김일도 이 동네 출신이고요. 힘 좋은 장사들이 유독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노를 젓던 격군들이 상당수가 고흥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무거운 배를 사람 힘으로 밀어낸 사람들이죠.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흥 어르신들은 갯장어를 꼽습니다. 실제로 보리 베는 농번기가 딱 갯장어철이거든요. 뙤약볕에서 보리를 베다가 밭두렁에 앉아서 갯장어 매운탕에 밥을 말아 드셨어요. 그거 한 그릇 먹으면 하루 종일 지치는 걸 모른다고들 하십니다. 힘쓰는 사람들의 새참, 그게 갯장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선 그냥 썰어서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과 일본 요리사들이 똑같이 부딪힌 벽이 하나 있었거든요. 갯장어는 잔뼈가 정말 많아요. 그것도 억세서 그냥 썰면 목에 걸려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뼈 자르기, 일본 말로 유비키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진짜 예술이에요. 배 쪽을 갈라서 편 다음에 살에다가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요.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칼집을 넣되 아래 껍질은 살려둬야 해요. 살 속 잔뼈만 정확히 끊고 껍질은 멀쩡히 이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손가락 한 마디 안에 칼집이 20번 넘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깊으면 살이 부서지고 얕으면 뼈가 그대로 남아요. 오죽하면 이 작업만 하는 전용 칼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사람이 이 생선을 먹겠다고 칼 쓰는 기술을 하나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먹는 생선이라니. 그럼 그 고생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는 뭐가 남는 걸까요? 사실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갯장어는 단백질이 19%가 넘어요. 살코기가 그만큼 알차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는 지방 쪽이에요. 갯장어에는 DHA하고 EPA가 들어있습니다. 흔히 오메가3라고 부르는 그 지방산이에요. 100g의 DHA가 0.28g, EPA가 0.2g. 생선기름의 핵심만 딱 모여있는 셈이에요.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과하게 일어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매끄럽게 지나가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셀레늄도 넉넉해요. 100g에 66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는데 이건 몸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미네랄이에요. 여름에 땀 흘리고 지쳤을 때 옛날 어른들이 왜 이걸 찾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좀 놀랐어요. 힘내라고 먹은 게 아니라 진짜로 힘이 나는 구성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 좋은 걸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요? 여름 남해에 가면 꼭 만나게 되는 그 요리, 나리씨가 정리해왔어요. 갯장어의 왕은요, 뭐니 해도 샤브샤브예요. 아까 그 칼집 낸 살을 끓는 육수에 살짝 담그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칼집이 하나하나 벌어지면서 살이 하얀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눈으로 한번 놀라고 입에 넣으면 또 놀라요. 잔뼈는 하나도 안 걸리고 부드럽게 씹히거든요. 육수는 보통 양파랑 대파를 넉넉히 넣고 끓여요. 국물이 달아야 갯장어 단맛이 살거든요. 여기에 부추를 곁들이면 궁합이 좋고요. 국물이 좀 남으면 마지막에 죽을 끓여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갯장어 탕도 있어요. 뽀얗게 끓여낸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건데 고흥 어르신들이 농사철에 드시던 바로 그 방식이에요. 제철은 6월부터 8월까지 딱 지금입니다. 자, 오늘 이 사나운 생선 하나를 끝까지 따라와 봤는데요. 개처럼 문다고 갯장어, 일본에서도 문다고 하모. 교토가 1000년 넘게 여름마다 찾던 그 생선이 사실은 우리 남해에서 건너간 것이었고요. 잔뼈를 끊으려고 사람이 칼기술까지 만들어낸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이 장면이 제일 오래 남더라고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배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장어라면을 같이 끓여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새 4000개씩 미끼를 달아서 건져 올린 게 지금 우리 여름 밥상에 오르는 겁니다. 맞아요. 올여름 남해 쪽으로 가실 일 있으면 고흥이나 여수에서 갯장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이야기 떠올리면서 드시면 그 하얗게 피어나는 살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장해 두시면 여행 계획할 때 딱 생각나실 거고요.
식재료의 비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다음 재료도 더 깊이 파올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